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그 개미 투자들이 폭락다운 폭락을 경험해 본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폭락해서 시작한 거는 처음이었죠. 그죠? 코로나 이후에. 자, 코로나 때 그 새로 들어온 개미 투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초보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정도냐면은 뭐 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면은 삼성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나 또는 뭐 증권사에 전화해 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지금 현찰이 없다. 혹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진짜 주식에 역대 평생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삼성전자에 처음에 그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제 시중에서 막 떠도는 소리가 삼성전자를 그 연금 들듯이 이렇게 사모아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계속 사모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는 뭐 어디서 나오냐면은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뭐 몇만 원 하던 거에 20년 지나고 나니까 250만 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굉장한 큰 재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전 경험에 의한 그런 어 새로 거기에 근거를 둔 뭐 투자법이었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예전에 20년 전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 갖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던진 삼성전자를 개미가 싹 다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것저것 이제 제약 바이오주 이런 것도 막 사고 이러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좋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을 좀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대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잠자고 있고 우리 장이 쉬는 사이에 미국에서 이 정도로 크게 폭락했단 말이에요. 한 막 6, 7%씩 이렇게. 자, 이거 뭐 아침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죠. 그죠? 어떻게 대응해, 그걸? 뻔하죠. 그냥 미국이 그렇게 폭락했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로 예전에는 계속 매도로 일관했어요. 뭐 오늘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가 아예 막 큰 폭락 오늘 또한 90% 8, 90%뭐 이렇게 막 그 사이에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좀 비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초보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불안할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90포인트 언저리에서 던져버리니 그 정도 폭락한 정에서 떨어지니 이제 거기보다 더 떨어질까봐 그때 같이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파는 거예요. 개미들이. 자, 그래서 오늘 개미들이 이제 초장에는 초장에 막 팔고 반대로 이제 팔 거라고 예상했던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히려 초장에 샀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주체 간에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됐죠. 조금씩. 자, 이제 그럼 이건 뭐냐면은 기관하고 외인은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패턴을 아는 거예요. 이런 폭락할 때의 패턴을. 그거를 그러니까 역이용한 거죠. 네. 그냥 개미들이 막 팔다 보니까 어라?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네. 아씨, 알고 보니까 초장에 8, 90% 던진 건 다 개미들이야. 아이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다. 야야, 다시 사자. 또 아주 싼 가격에 이제 넘겨주고 나중에 자기가 판 걸 좀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그 사람 초보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초보라면 누구나 다 그러고 뭐 저도 그랬고 여기 뭐 아는 유튜브 하는 베테랑들도 다 초보 때는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심리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전을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도 하고 또는 역이용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리전에서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주식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돈을 버는 방법인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는 베테랑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주식에 아주 좀 오래 해가지고 좀 능숙한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안 팔죠. 안 팔고 그냥 기다리거나 돈이 있으면은 오히려 추가로 더 사죠. 왜? 이런 재료의 이런 폭락은 다시 오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차이지 다시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모를까, 돈이 있다면 아마 추가로 더 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뭐 이렇게 코로나 때 들어온 상당수의 초보들은 던졌을 테고요. 여러분, 폭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반드시 이게 맞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딱 보고 거기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를 알아둔 뒤에 실제로 현실에 나타나는 상황,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오늘 초장에 외인하고 기관이 크게 던졌어요. 매수 안 하고 매도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아마 같이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뭐 일단 초장의 시초가에 그렇게 던져가지고 폭락했으면 왜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러면은 좀 더 다시 상승하더라도 나중에 좀 더 하락한 후에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처럼 아예 초장부터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를 했다면은 개미가 팔고, 그러면 이거는 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갈 타이밍, 모든 주식은 마냥 오르지도 않고 마냥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고 타이밍을 잘 잡으면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냅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요. 하락장에서도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패턴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죠. 뭐 대세 하락장이라 해가지고 다 돈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초장에 시초가에 오히려 샀던 분들은 아마 지금 꽤 수익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상승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한 100개 종목이 있다면은 한 97, 8개가 파란불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빨간불로 이렇게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초장부터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상승 시작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자,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쌓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뭐 이렇게 천안함 그때만 해도 좀 미국 저 테러 빌딩 무너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런 폭락장에 고민 엄청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잃은 상실감에, 그러니까 내 계좌가 콕 줄어든 상실감에. 하지만 이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반대잖아요. 우리가 잘 때 장이 열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방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장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폭락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그냥 폭락하더라도 그게 뭐 한 번 나중에 더 추가 폭락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 돌아오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제자리 돌아옵니다. 제자리 돌아오면은 본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지만, 그럼 어쩌겠어요. 미국 우리 장 안 열릴 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시초가에 같이 팔래요? 아니잖아요. 시초가에 같이 팔면은 오늘처럼 시초가 이후로 줄줄줄 상승하면은 손해인데 못 팔겠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게 좀 이렇게 태연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연습 안 해도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좀 몇 번 겪고 나면은 태연해지긴 하지만 이제 초보분들이라면 자, 여러분 이제 폭락장을 한번 처음 경험해 보신 또 뭐 꽤 많을 텐데 뭐 저는 뭐 옛날 뭐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폭락장을 좀 많이 겪은 편이라 가지고 하나만 손에 놔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무런 책을 제시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나중에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뭐 사실 그 100만 원, 100만 단위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도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이게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뭐 한 몇십만 원만 손해 봐도 몇백만 원 손해 봐도 막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좀 내 원금은 좀 크게 잃더라도 이게 좀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게 저절로 이제 안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혹시 초보분들이 계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다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막 아씨 주식 괜히 했네 막 이러면서 막 후회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분명히 아씨 이래서 뭐 원금이 보존되는 게 좋아 이러고 막 예? 그러니까 딸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잃었을 때는 원금을 잃었을 때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만약에 한 돈 10만 원 잃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10만 원 이거 뭐 했으면은 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1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살려고 막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니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까지 막 하게 돼요, 사람이. 아마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내가 한 20만 원짜리 모니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막 고민하다가 안 샀어. 근데 20만 원 주식에서 그냥 쉽게 잃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그때 20만 원 빼가지고 모니터 하나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좌에서 숫자로 이렇게 빠지고 들어오는 돈들이 수익 내고 손실 내는 돈들이 사실상은 큰 돈이거든요. 우리 현실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 작은 돈 아니죠. 네. 그런 게 희한하게 이런 폭락장에서 돈을 잃으면 그런 심리가 생겨요. 네. 근데 그런 거 별 부질없는 것이고 그냥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어떤 이런 재료로 인해서 떨어진 거는 제자리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이런 코스피 전체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하나가 그 종목이 어떤 재료가 안 좋거나 회사가 안 좋거나 악재가 생겼거나 이래가서 이제 쭉 떨어진 거는 안 올라오기 힘들지만 이것처럼 장 전체에 대외적인 큰 변수가 영향을 미친 거는 거의 대부분 되돌아와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장은 더군다나 금요일이고 이래가지고 손실 본 분들은 아마 주말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말 잘 보내세요. 그냥 주말 잘 보내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자기 원금 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이제 저거 할 수도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새로 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폭락장에는 너무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 무엇 때문에 내렸나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 잘 해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 명심하시고
절대로 그 뭐 폭락해가지고 막 누가 투매한다고 해갖고 같이 막 투매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들고 관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일 겁니다.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폭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일까? 방법은 아니고 그냥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